자,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여성이 아이를 입양해서 남편과 내연남 사이에서 두 집 살림을 했네요. 대단하네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지금부터 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 이 들으시면 이게 정말 과연 가능한 일인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이 이야기는 지금 2009년 4월 달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부부였고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지내고 있다가 네. 약간 좀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랬던 그 시점에 혼자 살고 있던 이제 한 남성을 이 아내가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든 불륜에 빠지게 됐죠. 불륜에 빠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만남이 길어지게 되면서 네. 사실은 이 혼자 살고 있던 이 남성은 원래 이혼을 한 남성이었고 이혼남. 또 아이를 또 굉장히 간절히 또 원하던 상황이었는데 이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는 상황에서 가정은 또 깨기 싫고 네. 그렇다고 이 남자의 사랑을 또 놓치고 싶지도 않고 둘 다 갖고 싶었는데. 이러니까 네. 양쪽을 다 속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섭다. 그러면서 네. 어떤 생각이 드느냐. 교제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한 10월 달쯤 되었을 때 네. 불륜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임신을 했다. 아, 임신을 했다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하고 불륜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쵸. 얘기죠? 예. 불륜남이 아이를 임신했다 이야기를 하니까 마침 아이가 너무 간절했던 이 불륜남은 너무 기뻤겠죠? 그때부터 양육비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게 돼요. 오. 100만 원씩 보내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임신을 안 했는데 예. 시간이 지나니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뭘 집어넣기 시작하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이제 본인의 진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이를 입양하자. 아이를 입양하자. 그래서 결국은 C라는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합니다. 네. 입양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이 불륜남에게는 내가 낳았다, 당신 아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편에게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 입양을 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쪽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중에 아이는 도대체 누구네 집에서 살았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주중에는 건가요? 남편과 그냥 아이와 같이 지내고 네. 그랬다가 주말이 되면 내가 네. 식당 일을 하겠다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또 이 불륜남 집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같이 살게 됩니다. 야,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가 막힌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입양기관을 통해 가지고 입양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 불륜남은 자기의 자식으로 알고 계속 지냈던 그렇죠, 거고 그렇죠. 이 남편은 그냥 입양하러 알게 된 거죠. 네.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지색이 되다가 결국 들통이 나게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들통이 났나요? 어떻게 이게 들통이 나게 가능한 되냐면 일인가 싶기도 한데. 6년 만에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까 6년이나요? 이게 아이가 이제 자라게 되면 초등학교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초등학교를 가다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채널A에서도 한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한참 아동학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조사를 입학생들 하는구나.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 이 아이가 입양된 이 아이가 이쪽에는 내 남편과 함께 입양하로 이제 입적이 된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쪽 불륜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출생 신고가 돼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이중호적. 그렇죠. 그러니까 거네. 둘 중에 네. 한쪽 아이는 올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러면서 이제 탄로가 나게 된 거죠. 어이구, 무섭다. 와, 예. 무섭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네네. 일단은 내연남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내연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친자식인 줄 알고 돈까지 지급했는데 당연히 네.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예. 이 뭐 양육비 등으로 이 내연남이 준 돈이 6,300만 원에 이른다고 해요. 그렇겠죠. 한 달에 그래. 100만 원씩이면 1년에 예. 300만 네, 원이에요. 굉장히 네. 큰 돈이죠. 그래서 이 내연남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분이 네.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 그 사기로 고소를 하고 그 음. 결과적으로 이제 집행유예 2년에 징역 1년이 나오게 됐는데요. 판사가 얘기하기를 이 여자가 단순히 내가 돈을 받겠다라는 목적으로 이런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 내연남이랑 계속 같이 살고 싶고 그런 그릇되고 사랑하는 마음. 네,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받은 예, 것 예. 같지만 이렇게 장기간 동안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라고 해서 네. 이렇게 무거운 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연남 입장에서는 이 여성에게 지급했던 양육비를 다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겠네요. 네, 네. 사기니까. 일단은 예. 양육비 쪽으로 준 것이니까 예. 그 원인이 없던 것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부당이득이 될 수 네네. 있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사기로 이미 판결이 났고 물론 이게 아. 확정이 되지는 않았을 네. 것 같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분명하거든요. 네. 그것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편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건이 커지면. 네.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이혼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이혼을 요구하겠죠. 뭐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에 용서를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 그런 남자가 있을 수 생각에 있을까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바로 배우자의 이혼되나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귀책 사유가 전적으로 여성분께 있는 걸로 보이기 예. 때문에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하게 돼도 문제인 게요. 이 아이가 문제입니다. 아이가 네. 문제예요. 남편의 정말. 친자도 아니고 내연남의 아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금 이 사안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가 아닌가 그럼요. 싶은데요. 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양자로 지금 되어 네. 있기 때문에 양 부모와도 친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자가 아니라고 해도 양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부양을 해야 될 의무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이쪽에 가면 친아빠가 있고 네네. 이쪽에 가면은 자기를 입양한 아빠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네네. 이 한 여성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이가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예. 자, 이 내연남은 여성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둘 사이의 내연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면 이 남편이 혹시 네네. 아내 말고 내연남에게 혹시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뭐 그럴 수 내연남이든 내연여든 이제 다. 혼인 부정행위에 대해서 예, 예. 이제 그 다른 배우자가 음. 어떤 소송을 청구해서 특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유사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두 집 살림을 하는 남성이 있었고 예. 그 두 집 살림을 하는 거 이제 원래 본처가 알게 되어서 예. 이 남편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서 약 1억 가까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 물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의 폭이 차이가 있겠지만 네, 위자료 네. 청구는 이 내연남이 이 상대방이 예. 이 사실을 알고 이 여자가 지금 결혼한 상태고 불륜이란 걸 알면서도 네. 이렇게 네네. 관계를 유지한 거라면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네. 굉장히 좀 중히 여겨서 네. 판결이 좀 높게 내려졌다. 아, 이런 얘기 네네. 하셨는데 그게 징역 아. 1년에 아, 집행유예 네네네. 2년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집행유예 2년이는 건 네, 높은 게 아니잖아요. 예, 예, 높다는 말씀은 이제 이 징역이라는 것이 나오기까지가 네. 많이 가만히 아. 됐을 거란 말씀이고 사실 아. 이 사안으로 보면 누군가는 오히려 피해자들은 너무 약하다. 그렇죠. 집행유예 2년이면 얘기할 수 일단은 있죠. 예, 예. 감옥에는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충분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네. 좀 더 중하게 내려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6년간 속였으니까 징역 6년 6년을 정도? 내려야 되는 게 네. 아닌가. 네, 네. 네. 아니,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중으로 호적을 올리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옛날에는 좀 있었죠. 옛날에는. 가능한가 보죠. 예, 그러니까 근데 뭐 이게 요즘 전산이 다 돼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렇죠.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잘 네. 모르긴 하겠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한쪽은 출생 신고가 돼 있는 거고 네. 다른 한쪽은 입양이 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엄마는 가능하구나. 같이 근데 이 엄마가 같다고 하지만 음. 사실 이 출생 신고로 돼 있는 이쪽은 어쨌든 아버지가 네. 혼자 이혼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 예. 이쪽은 출생 신고가 가능했던 것 같고 네네. 이 입양이 가능했던 건 어쨌든 여기 양친이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한 사람을 두고 어떻게 두 개의 인물이 가능한가 싶긴 하겠지만 예. 그때 당시에 이건 뭔가 모종의 좀 문제는 좀 있긴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예. 좀 자세히 알아보긴 해야 될 것 같지만 옛날에는 많았어요. 옛날에 그냥 예전에는. 수기를 적어가지고 할 그렇죠. 때에는 그때는 이외로 뭐, 네. 이렇게 이중후족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경우에 따라서 두 번 태어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뭐 생일 늦은 거는 뭐 다반사였고. 그렇죠. 예. 뭐.